네. 서울은 좀 아파트가 낮고 경기도가 높다는 얘기를 첫 시간에 드렸는데, 그럼 이제 높은 동네로 가서 얘기를 좀 해보죠. 높은 동네. 예, 고향 창릉 그리고 광명시형의 로또 분양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3기 신도시라고 하면 좀 신도시니까 좀 물량이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뭐 진짜 물량이 의미 있게 나옵니까? 의미 있다. 의미 있다는 표현이 이제 과거 예. 1기나 2기보다는 저는 물량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그렇죠. 3기 신도시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3기 신도시라고 한다면 이제 하남 교산 신도시가 있고요. 남양주 왕숙 신도시, 서쪽으로 가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5개 신도시가 이제 속도가 좀 빠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죠. 네. 2월 17일부터 21일까지가 이제 고양 창릉 신도시가 세 개 그렇죠. 블럭에서 네. 이제 본청약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신경 써야 될 건 앞으로 이제 본청약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데, 네. 저는 3기 신도시를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유망하냐면 일단 입지가 저 개인적으로는 2기 신도시보다도 저는 좀 더 좋지 않나.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더 가깝고요. GTX 이제 굉장히 우리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GTX 망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망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고양 창릉 신도시도 이제 저는 다음 주에 나오니까 2월 17일, 18일, 2월 17일, 18일은 이제 사전 청약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물량이 충분히 나오냐고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약간 머뭇했던 게, 사전 청약을 미리 했어요. 2021년, 2022년에 그랬죠. 접수를 네.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본 청약 물량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때 그래서 물량 자체가 한 3분의 1,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의 한 4분의 1 정도만 본청약 물량으로 조금만 남고요. 나머지 사전 청약은 미리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물량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냥 끝난 것인가? 그게 아니고 17일, 18일에는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이 본 청약을 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당첨됐다고 해외여행 가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날은 내가 청약을 하게 되면 당신은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군요. 자동으로 이제 합격을 시켜주는 거고요. 네. 이제 19일, 20일은 이제 진짜 본 청약.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제 다시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마 경쟁이 좀 굉장히 치열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고양 창릉 신도시는 3개 블럭이 나옵니다. A4 블럭, S5 블럭, S6 블럭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3개 단지가 모여 있는데, A4 블럭은 신혼희망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이 오시죠?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예비 신혼부부들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A4 블럭에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신혼부부가 아니야. 나는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아니면 다자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이런 특별 공급 물량 또는 일반 공급,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청약 가점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점수, 통장 점수, 뭐 무주택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한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도전하시고 싶은 분이라면 19일, 20일에 S5 블럭, S6 블럭 물량을 도전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지 않다는 점. 그 얘기는 경쟁률이 생각보다 좀 치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하신 분들도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고향 청약이 처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도 있겠죠. 그 네. 입지를 보기에는 대표님께서는 입지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입지 굉장히 좋죠. 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거꾸로 3기 신도시가 1기, 2기, 3기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4기 신도시가 생기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3기 신도시에 대한 그 입지가 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향후에 뭐 GTX 노선이라든지 이런 교통에 대한 그 접근성들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지리적인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 지역의 어떤 3기 신도시가 변화하는 모습,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1기 신도시가 우리가 항상 지적을 하는 게 일자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죠. 3기 신도시는 구성할 때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풍부하게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스마트 도시 형태로 개발을 하려고 목표를 잡고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 그 국토연구원에 계셨던 분 지나가면서 이제 뭐 몇몇 얘기하는데 내가 이런저런 걸 했었다 뭐 얘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말한 거는
주차장 들어갈 때도 도로에서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쓰레기는 아예 나오지 않게 밑으로 그냥 바로 간다는 거죠, 아파트. 네. 그리고 보행 같은 거 차 요즘에 자녀들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 이동할 때 지하로 다니는 지하 보행로. 예, 그 버스나 뭐 이런 것들도 비 안 맞고 맞을 수 있게 그 교통도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분양가가 뭐 지금 인천 계양 같은 경우 한 18% 정도 올랐잖아요. 네. 그래도 돈값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네. 물론 시세 대비 분양가도 낮고 해서 뭐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서울 만능설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이 3기 신도시의 고양 창릉 그다음에 인천 계양을 비롯해서 뭐 남양주 왕숙이나 하남 교산 이런 곳들에 주택 마련하시면은 그런 형태로 그림 같은 그 마스터 플랜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지리적이나 입지 같은 경우도 1기, 2기 신도시보다 더 좋고 교통 연계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돼요. 뭐 저도 조금만 나이가 어리고 이때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완전히 신혼이나 그렇다라고 완전히 그때 되면은 뭐 신혼은 완전 벗어나서 조론이나 뭐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신혼으로 쳐줍니까?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좀 젊은 세대들 신혼부부라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면적은 제가 볼 때는 지역이 숙성되면 될수록 더 좋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면적 선택을 오히려 넓게 해서 자녀들이 크면은 거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아예 좀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공사비나 가격들이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하면은 넓은 평형대를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양 창릉은 뭐 하남 교산 다음으로 가장 각광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들 보시면은 적극적으로 해 보셔도 좋지 않겠냐. 저 차로 가끔 뭐 식사들 하는 자리들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데 정말 서울하고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적극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지인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하시는 상담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런 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혹시 주변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더라도 소개를 시켜 주실 만한 단지인가요? 그런 질문 많이 하는데 혹시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창릉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저는 추천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좋은 자리라고 봅니다. 네, 그 음식점에 뭐 가족들이 먹는 음식을 하는 마음으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뭐 초품화가 한때 되게 유행을 했는데 이제 초품화를 업그레이드 했나 봐요. 이제 아예 지하까지 해서 뭐 비도 안 맞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 우리 같이 이제 신혼하고 멀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신혼타운 그 외에 일반 단지들은 그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자격 요건들이 이제 뭐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으로 좀 나눠지는데 앞서서 이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제가 신혼부부, 한부모, 뭐 예비 정해져 신혼부부들로 있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밖에 못 하는 거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특별 공급도 좀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뭐 다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신혼부부, 이제 신생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생애 최초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자녀가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도 자 신혼부부가 기본 대상이거든요. 7년 이내 신혼부부인데 여기서 추천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수에 따라서 우선 공급을 또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은 당첨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자녀라든지 신생아 특별 공급도 점수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자녀들 그렇죠. 또 어린 유아 자녀들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좀 현저히 떨어지고요. 생애 최초로 가게 되더라도 또 쉽지 않습니다. 생애 최초도 역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점수를 올릴까 자녀를 앞서서 입양도 되거든요. 근데 입양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 3명 있는 여성분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을까. 한 큐에 해결이 되는데 그 삶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청약은 된다. 청약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경쟁이 치열한. 그게 다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납입 금액으로 하는데
납입 금액이 작년 11월부터 이제 25만 원으로 이제 상향이 됩니다. 네. 그 전에는 10만 원만 인정이 돼요. 월 그렇죠, 10만 원. 그렇죠. 그러면 20년을 납입하신 분이 이제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이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1,300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면 10년 이상 10만 원씩 납입하신 분들이 될까 말까 정도 수준이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또 모르니까요. 또 한번 모르는 도전은 또 거니까. 열심히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봐도 애가 하나 있었는데 네. 태아가 인정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제 계획하지 않았던 이제 뜨밤 때문에 생긴 아이가 복덩이가 돼가지고 복덩이죠. 예, 축복이죠. 그리고 청약이 되는 그런 걸 실제로 그렇습니다. 봤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노려봅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인천 계양이 분양가 대비 18% 정도 올랐잖아요. 예. 거기보다 창릉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이거 뭐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창릉이 더 좋다라고 네, 창릉이 보고요. 더 왜냐하면은 그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는데 그 지역들보다도 거기에서 3기 신도시로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천의 그 계양 같은 경우는 18%가 오르는 것도 오르는 거겠지만 인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 공급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 3기 신도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 시장 그리고 신규 물량 이런 것하고도 결국은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의 분양가만 보고 이게 올라서 그 실패했다라기보다도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도 있고 이 가격들이 기존에 있는 주택들 그리고 구시가지보다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창릉 같은 경우는 A 노선은 굉장히 또 매끄럽게 진행되는 데 비해서 B 노선이라든지 C 노선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교통에 대한 그 속도 속도가 이런 안 나오고 부분에 있죠. 대해서 나오다 적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그 호재 그 이슈도 좀 그 A 노선 대비해서 좀 적다. 그래서 물량과 그리고 분양 가격 그리고 교통에 대한 호재 이런 것들이 합쳐진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창릉은 그거 대비했을 때는 앞에 말씀드린 계양보다는 좀 더 장점이 더 많기 더 때문에 많다. 예, 네.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많은 분들이 창릉이시죠? 네. 창릉이시죠? 계양보다. 굳이 선택을 하자면 이제 입지적으로는 저는 창릉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인천 계양은 상릉보다 또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또 메리트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제 가격인 것 같습니다. 추정 그렇죠. 돈이 분양가보다 제일 올라갔다. 중요하니까요. 앞서서 이제 인천 계양이 네, 18% 올라갔다고 했는데 창릉도 올라갔습니다. 한 15% 정도, 약 15%. 거의 비슷하게 면적에 바꿨네요. 따라서 14에서 뭐 17%까지 올라갔는데 금액대로 보면 이제 전용 84 기준으로 본다면 추정 분양가가 한 6억 7천 정도 6억 7천. 됐었는데 이게 7억 7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야 1억이라는 돈을 더 주고 서민들인데 이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되는 금액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금액대가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청약 경쟁률이 약간은 당초 예상보다는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왜냐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경쟁률이 나는 꼭 필요한데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7억 7천이 과연 합당한 가격인가에 대해서 따져보게 되면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 연도가 있잖아요. 2027년 아마 2027년 말 정도에 아마 입주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이제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좀 찾아보게 되면 창릉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의 비교 대상이 이제 원흥지구가 있고 이제 삼성지구가 있는데 원흥 삼성지구의 아파트가 이제 완전 신축은 아니더라도 2015년에서 2020년 아직 사이에 깨끗하잖아요. 지은 아파트들 뭐 신축이죠. 준신축인데 가격을 보게 되면 전용 84가 한 8억 5천 정도. 더 비싸다가 떨어진 게 8억 5천입니다. 8억 5천 정도인데 여기는 입주 연도가 10년 차이가 나죠. 10년 더 새 아파트에 3기 신도시가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최신의 기술들이 접목이 된 가장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가 10년 더 새 아파트다. 근데 가격은 주변 아파트보다 1억이 더 저렴하다. 그렇다면 저는 가격 경쟁력은 3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6억 7천에 나왔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 뭐 이미 물가가 다 오르고 건축비가 올랐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7억 7천도 실소유자라면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볼 만한 하셔도 좋을 가격이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셨고 그럼 저희가 창릉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광명도 있습니다. 또 광명은 또 뭐 드론인지 뭔지 이게 뭐 새로운 것들 뭐 UAM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고 있던데 보도를 보니까
여기는 어떻습니까? 광명이라는 지역도 뭐 서울하고의 그 접근성들이 좋은 지역이고 네. 그다음 광명 뉴타운이라는 곳이 흥행을 상당 부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창능과의 그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광명 시흥 그 3기 신도시 뭐 여기 역시 많이 관심들을 가질 것 같은데요. 저 앞에 그 자막에 지금 드론 택시 누빈다라고 하는데 저게 그 주택 가격에 만약에 저 드론 택시가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하긴 탈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오히려 드론 택시가 더 소음 공해가 더 많아가지고 여행하는 오히려 주거에 대한 그 질을 더 떨어뜨릴 수 있다. 저도 가끔씩 그 드론을 누가 사용을 해서 시연을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좀 소음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 택시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교통망을 옆에서 교통망을 좀 조용하게 날아가겠죠. 어떻게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네, 않을까요? 기술을 광명 문제죠. 시흥이 이제 입주 연도가 이제 살짝 좀 늦습니다. 그래서 늦게 개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 속도를 감안해서 사실 그때는 우리가 말한 좋아지겠지. 창릉이나 다른 신도시보다도 더 업그레이드된 신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뭐 소음이야 좀 극복할 문제, 기술적으로 극복할 문제 아니겠어요? 유리창을 네, 아니면 저기 뭐 옥상이나 뭐 이런 데서 해서 뭐 좋을 것 같기 기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서 짧게 두 분한테 질문드리면 3기 신도시 중에 원픽이 어디십니까, 대표님은? 당연히 뭐 그 하남 쪽을 봐야 되겠죠. 뭐 네. 이거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바라보는 곳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하남이라고는 뽑지만 자금 여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그 소장님에서 말씀하신 그 인천 계양도 내 집 마련 첫 발을 디딜만 한 곳이다라고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자금 여력이 없다라면 인천 계양, 그다음에 좀 자금적인 여력들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 하남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름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하남 교산이 넘버원인데 설문조사하면 넘버원으로 나왔는데요. 나머지는 다 비슷하게 나왔고 당첨 가능성은 또 하남 교산이 경쟁이 치열하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임원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